안녕하십니까. 선행대수를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저희가 배울 때는 행렬부터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벡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행렬이 사용되어진 부분들을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것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는 주로 XY 평면상에서 점의 형태로 표시하지만 사실은 점의 형태라기보다는 물론 보통 위치 벡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시점을 원점으로 놓고 방향을 이렇게 그리고 크기는 요거의 길이로 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적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V하고 W의 내적을 구하여라 이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의 크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벡터,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사이의 각, 세타 값의 코사인 값을 구해서 세 개를 곱하면 결국은 실수의 값이 나옵니다. 이 실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 V하고 W가 위치 벡터로 표시가 된다면, 즉 A, B, X, Y로 표시가 된다면 그때는 내적이 어떻게 되냐면 끼리끼리 곱하는 걸로 됩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Y, 요것이 바로 실수의 값이고 그것이 바로 내적이 됩니다. 벡터는 더하기도 있고 합, 차, 곱하기가 없어요. 곱하기가 없는 대신에 내적은 보통 점을 표시하고 외적은 곱하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벡터의 외적은 내적은 계산된 결과가 실수가 나오지만 외적은 계산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새로운 벡터, 새로운 유벡터로, 물론 그 벡터 표시를 보통 해주는데 안 해줘도 혼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새로운 벡터가 되었고, 이 벡터는 V벡터와 W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의 얘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이고 이거의 크기는 요거의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차원 공간 이상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뭐 아마도 이제 직선의 방정식하고 벡터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학기 중에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XY 평면상에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점. 여기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A, B. 뭐 이걸 벡터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A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 L이 있습니다. 직선에. 자, 얘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우리는 P라고 놓겠습니다. P. 이 점을 우리는 임의의 X, Y라고 하죠. 왜 X, Y라고 했냐면 이 P점은 움직이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죠. 그죠? 여하튼 이 P는 L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값이 세타 값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O라고 했을 때 OA 벡터인데 요거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 AP 벡터는 요거잖아요. 요거. 자, 이 두 개의 벡터는 뭐예요? 수직이라고 했죠. 수직. 그러니까 A를 지나는 수직인 직선을 우리는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은 당연히 수직이니까 0이 돼요. 왜냐하면 코사인 세타, 내적에서 여기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직교 또는 수직일 때 뭐가 된다? 내적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만족해요. 자, 그런데 OA는 뭐냐면 A, B가 될 거고요. AP는 뭐가 돼요? AP, 요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X, Y니까 X-A, Y-P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의 내적이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내적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끼리끼리 곱한다고 했어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a의 x-a 플러스 b의 y-p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쓰면 ax 플러스 by 여기에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 돼요. 요거 넘어가면 ax 플러스 by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뭐냐? 요거의 뭐예요? 즉 5a의 벡터의 제곱. 얘가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거든요. 요것을 우리는 c라고 놓자. 이렇게 놓자. 이게 너무 기니까 놓자고 하죠. 그럼 이게 c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식이 만족이 되니까 요 L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ax 플러스 by는 c 이런 식, 여기 더하기가 아니고 등호죠, 등호. 요 성질을 만족하는 L의 직선의 방정식은 요것이 됩니다. 자, 여기죠. 여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타로 아마 표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죠. 세타로. 직선을 어떻게 세타로 표시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분명히, OA 벡터와, 그 다음에 OP 벡터. 자, OA 벡터와 OP 벡터의 내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하나.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A, B 내적 X, Y. 요거 계산해 주면 뭐예요? AX 플러스 BY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요것이 C라고 했으니까 요것이 C가 되는 겁니다. 아하, A하고 P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의 직선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요거는 요 식에서 L이라고 하는 식에서 가져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내적이잖아요. 요거는 각각의 크기가 이게 얼마예요? OA의 크기는 루트 C가 돼요. 루트 C. 이거 제곱, 루트 씌워줘야 되니까 곱하기. 얘는 뭔지 모르죠. 얘는 뭐예요? X, Y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뭐, 그냥 풀지 말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넣죠. 근데 그게 바로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서 C라고 했죠. 이게 C라고. 이게 C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OP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이건 루트 C고 이건 C니까 루트 C로 나눠주면 이건 루트 C가 돼요. 요런 성질을 만족한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타가 만약 0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세타가 0이면 세타가 0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세타가 0이란 얘기는 아이고 여기 직선이 사라졌네요. 세타가 0이란 얘기는 이게 5a인데 세타가 0이면 OP도 5a와 똑같아지는 거죠. a하고 p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세타 0일 때죠. 세타가 0일 때는 a하고 p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OP는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OA가 되겠죠. 근데 OA가 얼마라고 했어요? OA가 루트 C라고 했죠. 루트 C. 세타가 0이면 코사인이 1이 되니까 이게 맞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세타가 점점 커지면 세타가 0도에서 60도, 90도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이 코사인 값은 원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점점 작아지죠. 코사인 값이 세타가 커지면 세타가 커질수록 코사인 세타는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것은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커지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고정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OP.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요거의 길이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적을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벡터 배우면서 벡터 공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벡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들이 물론 시점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벡터들이 모아진 어떤 집합이 있을 거예요. 요것이 하나의 공간이다 이런 얘기죠.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이 벡터로 이루어진 공간이 벡터 공간이 되려면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벡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 집합이 공간이 되려면 10가지의 공리를 만족을 해야 돼요. 10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벡터는 더하기 곱하기라는 게 이미 정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 조건만 만족돼도 공간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통 벡터의 공간을 V로 표시합니다. V로. 그래서 그러니까 V하고 W가 벡터 공간 V에 속한다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얘도 V에 속해야 되고 0이 아닌 0이어도 상관없지만 스칼라를 곱했을 때도 V에 속하면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닫혀있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벡터 공간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벡터 공간이 되면 이게 벡터의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집합을 몇 개의 벡터만 뽑아서 걔네들 가지고 얘네들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표현할 수 있다. 네, 그걸 우리는 보통 이제 기저라고 얘기하는 건데 V라고 하는 벡터 공간에서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n개를 뽑아요. n개를 뽑고 그 n개를 뽑아서 만든 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v1, v2 물론 요거 첨자도 틀릴 텐데 그래서 vn개 이렇게 뽑았을 때 얘네들이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얘네들을 기저라고 얘기합니다. 기저, 베이스, 즉 얘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기본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 돼야 돼요. 독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 여러 개를 가지고 특정 하나를 표현할 수 없다 이거죠. 즉 V 알파는 V1서부터 시작해서 Vn까지 알파를 뺀 알파를 제외 요거의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독립이라고 하고 이걸 왜 하냐면 최소한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을 뽑은 벡터를 가지고 기저를 만들어야 돼요. 전체를 커버를 해야 돼요. 생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뽑은 애들을 스칼라 곱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그걸 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R2상이죠. 이건 X, 여기가 X도 R, 여기 또 Y도 R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해서 R 곱하기 R 해서 R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R2, 여기 XY 평면상에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 가장 기본이 되는 벡터죠. 표준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요 두 개만 있으면, 여기 임의의 점에 있는, 즉 임의의 벡터를 잡아도, A, B를 잡아도, 요 두 개의 벡터로, 앞에다 A를 곱하고, 뒤에다 B를 곱한 다음 더해주면, 얘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서로 종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는 1,1, 하나는 1,0. 얘 가지고 얘 못 만들어요. 왜? 여기 0이기 때문에 어떤 곱을 해도 1이 못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저가 된다.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통 이제 R2일 때 벡터가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요거 2차원이잖아요.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2차원이란 얘기는 기저의 개수가 벡터 개수가 2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시는 차원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V의 부분 집합이 W가 있을 텐데 부분 집합이에요. 물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공간이 그러니까 이게 부분 집합이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 공간이 되면 얘는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R3상에서 원점을 지나는 뭐 예를 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0. 요거 뭐냐면 평면이에요. 평면. 원점을 지나는 평면. 요런 이걸 만족하는 x, y, z. 아, 이거 좀 잘못 썼네요. x, y, z인데 이걸 만족하는. 얘는 요 R3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그러면서 얘가 원소들이 많이 있고 또 얘네들 임의의 2개의 벡터를 뽑아서 더해줘도 요 안에 들어가고 곱하기 해줘도 요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부분 공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행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중간 고사를 이제 레포트 형태 비슷하게 해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봤는데 뭐 선형 시스템이 주어지고 그 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거를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이렇게 배우죠. 뭐 이완, 그 다음에 cx 플러스 dy, e2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연립방정식인데 뭐예요? 개수가 아니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감법, 등치법, 대입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x하고 y 값을 구했는데 결국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선형 시스템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뭐 그래서 결국 1차 방정식을 여러 개 연립해 놓은 것이 바로 선형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ax 플러스 by 뭐 여기 이제 개수를 많이 써야 되니까 보통은 첨자를 쓰죠. 이렇게 첨자를. 그 다음에 a2x, b2y, c2z, t1, t2 뭐 이런 식으로 ax3 그러니까 a3x 더하기 b3y 더하기 c3z는 t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이제 벡터를 개수를 가진 1차 방정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A1, A2, A3를 X로 B1, B2, B3 Y 그 다음에 C1, C2, C3 Z 요거는 D1, D2, D3 자 이렇게 놓으면 뭐예요? 벡터를 개수를 갖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요거를 행렬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A1, B1, C1 A2, B2, C2 A3, B3, C3 이렇게 놓고 X, Y, Z 그래서 D1, D2, D3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제 이거는 선형 시스템은 해가 있으니까 그럼 해의 전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일한 해를 가질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게 3개고 모르는 게 3개고 식이 3개면 보통 유일한 해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행렬 구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고 그죠? 자, 대표적으로 무수히 많은 경우는 뭐냐면 요 식과 요 식이 똑같다고 한다면 A1 그러니까 A2, B2, C2인데 여기도 A2,
B2, C2다. 그러면 식이 결국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여기는 D2, 여기는 D3가 아니라 D2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얘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요. 그러면 식이 두 개이고 모르는 게 세 개일 때는 결국은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겹치는 부분. 이거는 요 식은 사실 평면이거든요. R3상에서. 그러니까 평면이니까 이런 평면과 이런 평면과 이런 평면이 있으면 세 개를 만나는 것은 한 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이 똑같다. 그러면 두 개가 하나의 평면이고 하나의 평면이 있으면 얘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직선이 생기죠. 이 직선이 바로 해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죠. 해가 없는 경우는 언제일까? 해가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쉽게 생각하면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지나고 하나는 이렇게 지나.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평행이어 봐요. 얘하고 얘하고는 요 직선에서 만나고 얘하고 여기 직선에서 만나지만 얘하고 얘하고 안 만나니까 결국은 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좌표 평면상에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형사상.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n 곱하기 n 행렬에 대해서 이거는 Rn에 있는 어떤 뭐 도형이 요 사상 F를 통해서 Rm으로 갈 때, 그죠? 요거는 이제 이 사상을 행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행렬로. 자, 그래서 3 곱하기 2 행렬은 결국은 R2에 있는 임의의 공간, 뭐 여기서 뭐 하나의 직선이 될 수 있겠죠. 얘네가 요거에 의해서 R3로 간다. 그럼 뭐예요? 뭐 평면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기말고사에도 나왔었는데 여기 상수항 0일 때, 그래서 AX는 0, 요 0이 이제 0벡터라는 얘기죠. 이랬을 때 요거의 해가 뭐 아까 얘기했던 유일할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수히 많을 때, 무수히 많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집합이 될 거고, 그죠? 근데 이 집합은 얘가 이제 뭐예요? X라고 하는 게 결국은 벡터거든요. 근데 이 집합이니까 벡터 집합이 되죠. 벡터 집합이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벡터들이 모여있는 이 집합이 두 가지 성질, 벡터의 합이 여기 들어가고 스칼러 곱이 여기 들어가면 벡터가 된다겠죠. 벡터 공간이 된다겠죠. 그래서 그 벡터 공간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해 공간에 대해서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 A가 복잡하면 계산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렇게 바꾸죠. 이건 뭐예요? 첨가행렬이에요. 첨가행렬. 즉 어떻게 돼요? A에 이렇게.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기본행 연산을 하더라도 얘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U에 이거랑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냥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식이 주어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에 P. 이렇게 해서 이게 첨가행렬이죠. 그래서 요거를 말 그대로 기본행 연산을 해서 U로 만들어주면 얘는 뭐가 돼요? B가 아니고 B 다시가 돼요.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해집합을 구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기본행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행렬을 삼각행렬로 바꾸고 싶다. 그런 거 할 때 물론 뭐 매틀랩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사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이렇게 결과가 쭉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거에 관련된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특히 제가 이제 요걸 정리한 이유는 여러분들 주위에 이제 인공지능
그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배울 때 선형대수의 개념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정리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인공지능 하면 이제 뭐 구글에 있는 플랫폼들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형대수를 깊이 있게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선형대수를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한 거고요. 이 사이트에 자세하게 다른 뭐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수학과 교수님 랩에서 만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선형대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